인사드리겠습니다. 개념상상 SM과 원장 이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이 설명회가 이제 학원이 먼저 이렇게 요청을 했다기보다는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인스타 통해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상담도 이렇게 설명회도 하실 겸 어머니들 같이 하실 분들 좀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은요. 일단 제가 기하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기선 제압에 대해서 류민희 팀장님, 그 다음에 중등 시작에서 프리케이머까지 이제 한승우 부원장님, 그리고 이제 기하 종합이랑 어떤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많은 이제 설명을 해왔지만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그동안 어떤 수업들을 했는지 자체가 가장 확실한 어필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모컨이. 자, 요거는 최근에는 조금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한 몇 명이나 가르쳤지? 해서 이제 연락처랑 해가지고 쭉 해봤는데 연락처 학부모님 저장된 연락처만 해도 5,000명 정도가 좀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한 가족에 이제 한 명씩이 아닌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2명, 3명, 여러 명 가르친 경우들도 많아서 정확하게 다 세긴 힘들지만 굉장히 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이런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이제 아이들 수업을 진행했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처음 그 대치동에서 설명했었던 수업 자료인데요. 부채꼴입니다. 이 부채꼴이 이렇게 돌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요 가운데 경로가 중요한 거거든요. 살짝 위냐, 살짝 아래냐. 근데 이게 부채꼴이라는 게 원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일직선으로 간다라는 부분, 요런 부분을 설명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시면서 그때 이제 첫 설명회에서 많은 어머니들이 설명회 듣다가 끝나고 실제 막 달려 나가셨어요. 뭐냐면 그래서 바로 그 수업이 마감이 됐었거든요. 그런 어떤 상징적이 있었던 문제여가지고 제가 이 부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자, 요거 지금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시각화된 자료로 수업도 이제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확실하게 저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을 상상하라고 하면 힘들지만 한번 보면 그 후로도 이제 어느 정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적인 자료들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도형을 회전하면서 하는 건데 회전체 요즘 아이들이 참 못하거든요. 근데 한번 이런 모습을 보면 훨씬 더 아이들이 이해를 잘하고 문제도 더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된 자료들로 이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식 노트, 이 부분이 이따 가실 때도 실물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아이들이 최적화된 어떤 학습을 위해서 이런 공식 노트로 아이들을 필기시키고 공부하고 트레이닝하는 용도로 많이 이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제가 아이들이 집에서도 공식 복습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공식 복습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한 번씩 보고 오거든요. 요거 집에서 약간 흥 있는 친구들은 요거에 맞춰서 그렇게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느낌만 보세요 한번. 네. 네, 이런 느낌 정도로 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맨날 따라하거든요. 수직, 중점, 가계 이등분 하면서 아이들이 막 집에서 멜로디 있게 많이 따라합니다. 자, 이 정도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어떤 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알려줬다고 해서 완전히 자기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학원에서 와서도 복습하지만 집에서도 또 반복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이제 트레이닝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이들이 정말 그 공식들을 정말 다 자기 걸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공식을 아는지에 대한 체크하는 시험 사진입니다. 자, 열심히 썼죠, 아이들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을 왜 암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서술 가능할 정도로 누군가한테 설명할 정도로 알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개념을 그리고 이제 문제를 서술형으로 보는 시험도 계속 보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아이들이 이제 과제에서 제가 문풀 교류하는 수업이 있는데 그 교류하는 수업에서 아이들이 이제 과제를 저한테 보내면 제가 다 채점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어머니들이 집에서 수학을 많이 그래도 봐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수학에서도 보통 약간 대수 파트, 약간 식으로 풀고 방정식 푸는 부분까지는 그래도 이제 자기 부모님이 봐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형은 뭔가 과정도 부족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정확히 모르는데 갸우뚱하면서 일단 답이 맞으니까 이렇게 채점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걸 가르친 선생님이라면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친구 요거 잘 모르는데 흉내 냈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하에 대해서 이 문풀 쪽은 제가 다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원칙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제가 다 채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힌트까지 같이 나가요. 그럼 아이들이 다시 한번 힌트를 통해 고쳐서 또 다시 교류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습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표 엄청나죠? 내용이. 성적표도 있고 제시도 있고 서술형에 대한 시험이랑 그 공식 암기를 정말 잘했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개별 학생들에 대한 그 틀린 문제들의 오답을 여기다 제가 모으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정이 끝났을 때 틀린 문제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또 그 개별 오답 노트로 학생별로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들. 자, 이 정도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SM관이 이제 1년 정도 돼 가는데 SM관을 하면서 그동안 저한테 한 10년 제가 좀 넘었는데 10년 넘게 이제 배운 학생들을 좀 조사를 많이 했어요. 한 5년 이전 정도 학생만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입상이나 수상 실적들이 어떻게 되지? 그 학생들에 대한 결과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학원에 오시면 쫙 도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학생들이 어떤 입상이나 어떤 좋은 입시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가져왔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수강평도 같이 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이 이게 제일 좋았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어떤 수업 들으면서 정리한 노트를 고등 과정하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봤다. 이게 제일 뿌듯하더라고요. 보통 어떤 수업을 열심히 듣고 다시는 펴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1 때 열심히 필기하고 중2 과정 열심히 필기하고 근데 하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다시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기하 자체가 연계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의 내용으로 좀 압축적으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또 보고 기하에 대해서는 뭐든 다 이 내용에서만 찾아볼 수 있도록 총정리된 노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이제 계속 복습하고 하는 것 같고요. 또 좋은 결과들도 있었어요. 요거는 사실 이런 친구들이 좀 여러 명 있는데 다른 데서 아직 경시 기하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SM에도 그 전에 이제 개념 상상 SM관이죠. 이제는 여기에서 수업을 들었더니 경시를 한 것도 아닌데 KMO 입상까지 했다. 이런 내용 결과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거는 지금의 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어떤 프로그램의 일부의 소개이기도 하지만 저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좀 어필 드린 거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하 학습 전략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설명회를 다 들었을 때 어머니들이 뭔가 집에 기억을 가져가야 될 게 하나 핵심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냐면 가끔 아마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너무 약간 시각적으로도 모두 화려한 것도 있고 뭔가 엄청난 걸 얘기한 것 같은데 집에 갈 때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 저희가 설명하는 핵심을 일단 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기하의 본질은 중등에 있다. 저는 이제 선생님이다 보니까 어머님들도 뭔가 이제 여기 왔을 때 확실하게 하나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성향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니까 제가 먼저 하고 어머님이 하시고 아시겠죠? 자, 제가 먼저 할게요. 기하의 본질은 중등에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하의 본질은 중등에 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다시 어떻게 해요? 기하의 본질은 중등에 있다. 이게 좀 좋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머니들도 아이들이 갔을 때 학원 갔을 때 좀 적극적인 어떤 리액션과 해서 많은 걸 얻어가길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아이의 모습이 부모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럼 지금도 어머님들이 조금 더 적극성을 하면 아이들도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좀 적극적인 리액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그동안 우리가 많은 어머님들이 집에서 어렸을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일까? 모빌, 아주 어렸을 때는 모빌도 분명히 저게 나중에 어떤 의미가 있길 바라고 블록놀이 이런 것들도 큰 틀에서는 어떤 미래에 어떤 영향이 끼치길 바라면서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론적으로는 큰 흐름이 있어요. 이런 게임들. 그 다음에 사고력, 영재교육원, 연산, 선행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내신, 경시 이 내용들이 결론적으로
어렸을 때 해왔던 많은 것들은 수학적 사고랑 논리적 사고 어떤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길 바라면서 어머니들이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의 끝판왕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는요, 바로 이 부분의 끝판왕이 기하가 되겠습니다. 사실 어떤 논리적인 측면이라는 부분은 수학 자체가 다 논리성이 있지만 중등의 대수는 다소 고등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있고, 중등의 대수도 논리적인 파트가 많지만 일부 원리는 고등에 가서야 제대로 설명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기하는 굉장히 논리적인 거고, 실제 이제 본질이 중등에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 중등의 기하 자체가 가장 다른 거에 비해서 가장 논리성이 강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논리 때문에 요게 나오고 따라서 이게 되고 이런 논리성이 강하거든요. 저는 웬만한 코딩보다도 확실하게 기하 부분을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수학적인 어떤 논리적인 사고에 자극을 주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바로 이런 기하, 논리성이 강한 기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가 왔네요. 어머니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리액션을 할 수 있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하의 본질은 중등에 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요거 이제 선행 과정별 의미와 강조점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그 학년이 됐을 때 말고 그 과정을 공부할 때에 대한 강조점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거 내용이 길잖아요. 제가 다 읽기 힘들어서 이게 사실 포토타임으로 일단은 찍어놓고 나중에 자세히 보시고 전 지금 요약할 겁니다. 자, 이 사진 찍는 걸 뒤에서 사진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네. 네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게 텍스트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읽는 거는 되게 힘들고, 오늘 PT 장수도 되게 많기 때문에, 자, 어렸을 때는 다양한 놀이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실 이제 확장하는 거고, 놀이에 대해서 좀만 얘기를 드리자면은 조금 더 놀이터든 뭐든 적극적인 놀이도 필요하고, 사실 그런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어린 경우는 너무 라이딩을 해서 이렇게 픽업을 하지 마시고, 너 오늘 거기까지 갈 건데 너가 앞장서 봐 해서 부모님은 좀 따라가지 말, 이렇게 뒤에서 약간 따라만 가고, 약간 집에서도 혼자 찾아와 보게 해보고, 부모님은 계속 약간 투명 인간처럼 이렇게 엄마는 지금 없는 거야, 너 혼자 가봐, 또는 이렇게 영역을 넓혀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요즘 아이들 보면 부모님이 계속 내려주고 하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지각이 좀 떨어지거든요. 자신의 집 주변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이런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여기 지역이 어디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했더니 그냥 엄마가 자다가 일어나서 엄마가 내려라고 해서 내렸고,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고, 잠시 엄마가 태워서 다시 갈 거기 때문에 자기는 이 지역이 어딘지 모른다. 뭐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하나만 하자면, 제 아들이 이제 올해 6살인데 어리죠. 이제 근데 재작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자, 각자 우산에 어떤 모양이 있는지 한번 자기 거 소개해 보려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공룡 뭐 이런 얘기들을 했나 봐요. 제 아들이 육각형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가 도형에 대한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실 꼭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런 용어들도 많이 쓰고 했더니 아이가 도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더라고요. 이거 뭐야 하면 지금도 그건 구야, 뿔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 놀이인 것처럼 스며들어야 되는 게 이때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정도 과정이라는 건 간단하게 연산을 조금 더 앞당겨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요거 일주일에 만약에 공부할 시간이 만약에 한 3시간이라면 하루에 3시간 하는 게 아니고 3시간을 일주일에 나눠서 하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꾸준함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자, 이제 이 초4에서 초6 정도는 본격적인 중등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등 과정을 위한 준비인데, 사실 이 책을 넘겨보시거나 어머님들이 가르쳐 보셨거나 해보시면 당황스러워요. 왜 이렇게 내용이 뭐 없지? 연산을 제외하고서는 아주 가벼운 소개와 유형 정도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심화서는 또 달라요. 문제가 어려운 건 또 다른 얘기지만 개념은 아주 라이트하게 나오게 돼요. 이 부분은 중등에 대한 준비인 거고, 중등에 대한 연계성 있게끔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수학의 시작은 이제 중1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1에 처음에 작도와 합동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형, 입체도형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자체가 나중에 어찌됐건 수학의 어떤 중요한 도구적인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잘 하는 게 중요하고, 자, 여기서 합동에 대해서 제가 좀 굵게 써놨는데, 합동 너무 중요해요. 보통 제가 보면 뭐 어디 경시관에 있다가 뭐 저한테 왔다 수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제 보면은 기하에서 합동을 찾는 걸 굉장히 잘 못합니다.
사실 합동은 다 찾아요. 왜냐하면 모양이 같다는 걸 아는데 합동 조건을 써보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이 틀리거든요. 이 부분은 초등부터 시작인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면 합동에 대한 성질이 쌓여 있지 않으면 제대로 트레이닝이 안 되면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 다 약간 모래 위에 성 쌓는 느낌처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동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하의 진짜 시작은 중2가 됩니다. 참고로 중1은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1 전체적인 내용은 증명보다는 다소 개념에 대한 소개와 암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어떤 논증의 시작은 중2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삼각형, 사각형 모든 도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와요. 아까 개념들 내용들 보셨죠? 그리고 이따가 포스터도 드릴 건데 공식 100개 요약돼 있는 거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짐이 많으시면 좀 약간 정돈하기 힘들까 봐 나가실 때 드릴 거고요. 그 교환권이 참고로 거기 가방에 있거든요. 교환권이 이제 상담 신청서를 내시면 저희가 가방을 드리는 걸로. 네. 아 이거 장난입니다. 약간. 네. 너무 진지하셔서 이렇게 해서 네. 근데 여기서 이 얘기 좀 하나 드릴게요. 아직은 이 단계까지 안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일 많이 듣는 상담은 닮음을 어려워해요예요. 우리 아이가 닮음을 어려워해요는 뭐 이거는 뭐 모든 전 국민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머니들이 닮음 수업 또 듣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닮음에 대한 어려움은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거고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뭐냐면 닮음이라는 거 이전 단어는 사각형, 그전은 삼각형인데 삼각형에 외심, 내심, 수심, 무게중심, 방심 되게 많네요. 사각형, 평행, 사변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뭐 엄청 많죠. 이 모든 정의와 성질들을 다 완벽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닮음에 있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그 모든 개념을 응용하면서 닮음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보면 닮음에 대한 개념보다도 앞쪽에 있는 개념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따라서 이 닮음이라는 거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고 아이들에 대한 복합적인 기하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그 앞쪽 개념들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중3은 완전한 이제 개념의 확장입니다. 삼각비랑 원인데 삼각비는요 고등에 이제 삼각함수로 넘어가는 건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그 포기를 결정하는 건 언제일까? 삼각함수다. 왜냐하면 도형의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만약에 아이가 삼각비를 어려워했고 함수를 어려워하는 아이가 있었다. 근데 고등 가서 삼각함수라는 단원이 나왔다. 가장 싫어하는 두 친구가 합체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오면 이게 아이들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함수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삼각비부터 확실하게 친해져서 가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함수랑만 친해지면 삼각함수에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삼각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의 성질은요. 그러니까 이 원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닮음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원의 성질의 일부분이어서 이 원의 성질이 전체적인 수학의 끝판왕이거든요. 모든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 과정의 원의 방정식이랑도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인 거고 또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중2에서 닮음 문제 중에서 사실 중3 건데 원의 성질을 닮음인 척해서 중2에서 내는 문제들도 많거든요. 그 이야기도 뒤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고등은 이제 그동안 도형의 성질들을 익힌 것을 좌표 평면에다가 놓고 그 도형들을 해석하는 부분인 거고 참고로 고등으로 갔을 땐 수많은 유형들보다는 개념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해와 간단한 응용 정도 그 정도가 좀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 이거 한번 사진 찍으셨으니까 집에서도 꼼꼼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자, 요거 기하 실력이 정해지는 시기는 과정적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 시작은 초등학교 4에서 6학년 과정. 무조건 초4다, 5다, 6이다라기보다 요 정도 할 때쯤에 이제 기하의 어떤 기본 틀이 잡히고 끝은 저는 거의 중2라고 봅니다. 물론 만약에 아이가 어떤 기하가 약한 게 있다면 중3에서 손을 보는 게 아니고 중2부터 확실히 돼 있는지를 봐야 뒤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2까지 확실하게 기하를 잘해놔야 실력이 좀 확실하게 잡힌다.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하가 어려운 이유인데 사실 기하가 어려운 이유 그냥 사진 보시면 그냥 아시겠죠? 어려워요. 이게 뭐 그냥 어렵습니다. 딱히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기하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블랙라벨 대표적인 심화서죠. 중학기 2-2 닮음. 그리고 평면기하의 아이디어.
자, 참고로 이게 평면기하의 아이디어가 이 박승동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제 거의 인강 EBS 거의 1기 정도 수준의 이제 선생님이에요. 현재 선생님들의 선생님 정도로 이제 다 기억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과학고 아이들을 학습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평면기의 아이디어라는 그 책을 그 당시에 이제 만드셨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쭉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의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그림이 똑같죠? 자, 또 볼게요. 자, 요거는 좌우 대칭하는 엄청난 센스 A급 수학에서 이제 좌우를 대칭했지만 사실은 수학적 개념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림은 같은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집들 보면 신유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신유형. 그 다음에 학교 시험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유형을 파악한 것이 아닌 신유형을 처음으로 소개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공평한 거죠. 근데 그 신유형이라는 건 어디서 만들까요? 자기가 막 고민하다 보면 갑자기 새로운 유형이 막 생각날까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수 문제는 경시, 그동안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연구해온 어떤 기하적인 이론서들이 이미 다 사실 정리가 돼 있고 거기에 있는 문제의 변형을 통해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전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전국에서 뭐 닮음에 대해서라고 해볼까요? 전국에서 닮음에 대해서 1년에 한 신유형이 5개 정도는 생길 수도 있지 않나? 그럼 만약에 한 100년 후는 이제 신유형만 500개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의 양은 쌓이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하라는 게 구조적으로 신유형, 심화유형이라는 것 자체가 경시를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양이 쌓여가는 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기본적인 응용은 다 하는데 나중에 결국 아이들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학년 초월형과 경시 문제의 변형입니다. 자, 요 단어가 좀 어렵죠. 학년 초월형이라는 건 뭐냐면 중2에 나왔는데 사실은 중2 게 아닌 거예요. 아, 이거 중3 건데 중2 것처럼 이렇게 내버렸네 라는 문제들 선생님들은 보면 알죠. 아이들은 엄청 어렵다고 느낄 거고 자기가 수학을 못하는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될 거고요. 경시 문제 변형은 아이들은 왜 이렇게 문제 어렵지 하지만 이제 노하우 있는 선생님들은 알아요. 아니, 이걸 또 냈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내용이 쌓여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지?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가 지금 뭐 10점, 20점인데 50점까지 가고 싶어요라는 목표로 하기보다는 기본기 정도까지는 되는데 응용에 대해서 더 심한 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답까지도 얻기 위해서 오신 걸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계속 얘기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중등은 그 중등의 심화 문제의 기반은 경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경시에서 계속 어려운 유형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등은 어떨까요? 참고로 초등은 내용이 쉬우니까 문제도 쉬울까요? 쉬울 것 같지만 막상 풀어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에 대한 개념은 중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등에 있는 상당수 문제를 초등 형식으로 변형해서 많이 냅니다. 초등 아이들도 풀 수도 있지만 사실상 수학적 아이들은 중등계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점들 때문에 교집합이죠. 그래서 초등도 중등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나온다. 이 연계성. 자, 그러면은 기하는 언제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잘해 가야 할까? 아까 그 시작 시기도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초등 과정부터 기하에 대한 틀을 잡아가야 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 소4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중등 연계성이 굉장히 나옵니다. 근데 초등에서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이론에 비해서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자, 알려주는 개념은 간단한 아주 쉬운 내용인데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죠. 뭐 예시로 이런 게 있어요. 자, 오늘은 각에 대해서 배울 거야. 각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란다. 자, 9시 17분은 몇 도일까요? 갑자기 이런 문제로 그럼 아이가 이게 뭐야? 배운 건 각인데 갑자기 9시 17분은 몇 도냐?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실제 문제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시계 문제는 간단한 어떤 규칙이나로 풀 수 있지만 좀 더 어려운 건 방정식적인 중등의 개념이 사실 다 들어갑니다. 거꾸로도 있거든요. 9시에서 10시 사이에 뭐 35도를 이루고 있는 순간은 몇 도입니까? 한 답이 2번은 나올 건데 그런 형식으로 문제들도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면 개념에 비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은 압력이 계속 가해지다 보니까
자, 무언가 압력이 가해지면 결국 그 압력 때문에 무언가 다른 데로 튀게 되는데 결국 학습적인 왜곡이 발생합니다. 억지로 어떻게 풀고 거꾸로 풀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서 실력 차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 과정부터 확실하게 잡아줘야 한다. 그게 핵심인 거고요.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중등 수학도 중등 심화서에서는 경시나 학년 초월형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대수 같은 거는 고등 기반의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도 왜곡과 실력 차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 전략을 잡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행의 목표라는 것 자체가 시간 확보, 실력 확보, 그리고 상위권도 되고 가능하다면 효율적인 커리. 만약에 한번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봤던 경우 중에 안타까운 경우는 어머니들이 어차피 고등 못 알아들을 거니까 아이가 만약 지금 중2까지밖에 안 했는데 일단 고등 특강을 또 그냥 갑자기 넣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떤 학원에. 또 그걸 받아주는 학원도 대단합니다. 아이가 할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럼 아이는 그냥 뭔지 모르지만 해요. 그런 친구들은 막 6번, 7번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친구들 중에 자기께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는 수업에 만약에 고등 수업은 뭐 적어도 한 번 돌면 3개월, 만약에 기본 심화 돌면 반년은 돌아야 되는데 그걸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무기력이 되게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학습이라는 수학이라는 건 그냥 글씨를 적는 건가? 그렇게 적어가는 건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아이의 어떤 적극성도 떨어지고 의욕도 이제 사라지면서 아이들이 되게 무기력해지는 것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가지 않는 어떤 진짜 좋은 커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이제 진행할 거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지금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는 이미 중등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거에 맞춘 계획도 필요할 거고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이라면 그거에 맞춘 또 계획들도 이제 같이 잡아가야 할 건데 이런 전체적인 초중고에 대한 연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확실합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고등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정도를 데려가려고 미리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중학교 3학년 여름 정도부터. 그럼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신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질문들을 많이 해요. 저 아는 지인들도 질문하고 선생님들끼리. 왜냐하면 중등 기하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고등 어떻게 풀 수 있겠는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초등 쪽 수학에서도 선생님은 자기는 풀 수 있는데 이거 초등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약간 그런 것들의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중고 전체적인 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최적의 어떤 교재나 수업 방식, 학습법 그리고 부모님과의 어떤 교류도 많이 필요하다.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최적의 커리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제가 산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어찌됐건 우리는 산을 오르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친구는 뭐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각자 사람들은 조금씩 다 다른 경로로 저 목적지를 향해서 가겠죠. 어떤 친구는 정상에는 도달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정상의 위치에서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식으로 가야 최단 경로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은 사실은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초등 전체적인 과정 중에서 이런 내용들은 있지만 이게 중등에서는 이런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건 가볍게 보고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 라는 그런 강조점이 있는 수업과 아닌 수업은 되게 차이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런 정상에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내려다봐서 최단 경로를 찾는 이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아유, 또 나왔네. 자, 일단은 여기서 제가 1차적으로는 마무리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하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 그런 기하를 잘하기 위해선 난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느냐가 바로 이겁니다. 마무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늦게 오신 분들은 당황할 수도 있겠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저는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기하의 본질은 중등에 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자, 이어서 저희 루미니 팀장님께서 수학을 기선제압하라 설명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념상상 SM관에서 지금 기선제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담당하고 있는 유민이라고 합니다. 아까 감사합니다. 처음에 저희 사진
오늘 이제 강사님들 저희 원장님이랑 사진 보셨을 건데 가운데 있는 빨간색 옷이 접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매번 선생님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학년이랑 이제 아이들 나이대를 봤더니 좀 어린 친구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고민하시는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초등에서 중등으로 어떻게 넘어가야지 우리 아이가 잘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학을 기선제압하라 이거는 원장님이 이제 네이밍을 하셨는데요. 네, 우선은 초등 수학이랑 중등 수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초등과 중등과 고등을 아우르는 그런 어떤 강사의 스킬 그리고 강사의 실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초등 수학은 사실은 어머님이 이렇게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연산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직관적인 학습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 개념이라고 할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분수의 연산을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좀 케이스별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좀 계산 능력을 요하는 그래서 사실 초등의 수학의 핵심은 연산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계산 능력이 많고 간단하고 좀 직관적인 수학적 언어를 사용한다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각형에서 대각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마주보는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 단원의 독립적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등은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1학기는 대수, 2학기는 기하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죠. 그리고 1학년 1학기의 대수를 잘 해야지 2학년 1학기의 대수를 잘 할 수 있고 3학년 1학기의 대수 잘 할 수 있고 그다음 1학년 2학기의 기하를 잘 해야지 이제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초등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분수의 나눗셈 하다가 갑자기 도형을 하고 도형하다가 갑자기 뭐 규칙과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1단원을 잘 못했는데 갑자기 2단원에서 막 애가 막 헐 날고 근데 한 4단원쯤 가니까 또 애가 맥을 못 추고 이렇게 좀 단원에 따라서 조금 학습 방법이라던가 학습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래서 이 직관적 이해가 말이 직관적 이해지 그런 경우죠. 소수의 나눗셈 단원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모든 문제를 나눗셈으로 합니다.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나눠요. 그래서 틀렸잖아요. 그럼 가서 다시 뒤의 수에서 앞의 수를 나눠서 답을 고쳐서 와요. 곱셈으로 가면 모든 문제를 곱셈으로 해결하는 왜 곱했어? 곱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근데 이게 중등으로 가면은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네, 중등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적 개념을 강조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학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 그리고 수학적인 본격적인 용어들이 나오고 아이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거죠. 수학적 언어와 기호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식으로 표현하게 되고 초등학교 때는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나타났는데 갑자기 X, Y를 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등 과정 하면서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선생님 수학에서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써요?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책에 영어밖에 없을 건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왜 수학에서도 영어를 하고 영어에서도 영어를 해야 되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리고 풀이 과정이 많이 강조가 되죠. 물론 초등 과정에서도 풀이 과정은 중요합니다. 근데 중등은 조금 더 논리적인 풀이 과정. 그래서 수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풀이 과정을 서술하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원 간 연계성이 강조되는 나선형 구조의 학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수학이 약하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잘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중등 수학이 약하면 고등 수학을 잘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 수학을 하고 있는데 고등 수학 이제 선생님들 강사분들이나 선생님들 많이 하시는 말씀이 왜 그 2차 함수를 중3 때 다 배우고 올라왔는데 얘들은 2차 함수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2차 함수는 아이들 입장에선 다른 거죠. 왜냐하면 중3 때 배운 거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런 개념의 연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자, 이건 이제 제가 그 연계성을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라는 책이 나오고 이렇게 개념이 단원이 있고요.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단원입니다. 보시면 똑같은 내용인데 초등학교 5학년에는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라. 라고 그냥 이제 표현한 거를 중학교 때는 소인수 분해라는 소수와 인수와 소인수와 소인수 분해라는 수학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제가 한 10명을 가르치면 그중에 한두 명 정도는 선생님 이거 초등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소인수 분해였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정말 가끔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내가 이런 거를 배웠다는 걸 기억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거 책을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면 이거 이렇게 배웠잖아. 아, 이게 이거였어요? 근데 왜 그때는 이렇게 안 배웠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중학교 때 그대로 배웠을 때 저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 이거 한번 배웠으니까 당연히 더 잘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보통 이제 저희가 심화서라고 많이 하는 최상위 문제집, 그리고 중등 문제집, 고등 문제집 똑같은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풀어봐.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푸는 거야, 풀어봐. 그럼 고등학교 때는 이러한 개념이 있고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풀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같은 문제들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초등 심화는 결국 중등 개념을 가지고 내려올 수밖에 없고요. 중등 심화도 결국은 고등 개념을 가지고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초등을 잘 배우려면 당연히 중등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초등 과정을 중등으로 잘 그러니까 연결될 수 있게끔 설명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중등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 과정을 그래도 조금 알고 계시는, 고등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는 선생님이 중등 과정을 하셔야지만 잘 하실 수 있는 어떤 스킬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면 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초등 과정에서는 잘 풀었던 아이들도 중등 과정에서는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기차 문제 같은 경우는 방정식의 활용 문제거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그냥 수를 써서 나열하는 거니까 대충 잘 푸는데 중등 과정으로 올라가면 이게 미지수를 사용해서 식을 세워야 하니까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다 보시면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 이거는 정말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그리고 중등 1학년 2학기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문제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아이들은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과연 초등과 중등에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풀이 과정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초등 과정에서는 보시면 동그라미, 세모, 가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중등 과정에서는 A랑 B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죠.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는 문자를 사용하는 게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어머님들도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 과정을 하고 있는데 중등 수학을 잘 배울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을 궁금해하시거든요. 우리 아이 방정식도 모르고 이항도 모르고 문자 계산도 못하고 근데 기선제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중등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궁금해하시는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 수학과 중등 수학이 분명히 연계성이 있고 그 연계성을 저희가 교재에 잘 담아냈거든요. 그래서 초등 수학에서 중등 수학으로 저희가 잘 넘어가려면 그러니까 초등 수학을 잘 마무리하고 중등 수학을 잘 시작해서 고등 수학까지 잘 연결을 하려면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연산 위주가 아니라 개념 중심의 학습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초등 과정에서 연산 위주로 하던 수업이라도 중등 과정에서는 조금 개념을 꼼꼼하게 보고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을 정리하는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개념 간 연결.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개념과 개념이 연결돼서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그 개념을 사실 스스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어떤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이 강화돼야 되고요. 초등, 중등의 전과정 분명히 개념의 연결고리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선행만 할 거냐, 우리 아이가 그냥 선행만 쭉쭉 할 거냐, 심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심화는 따로 할 거냐? 우리 아이가 개념만 간단하게 배웠는데 갑자기 심화 문제를 풀 수 있어?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기선제압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선제압은 기하대수의 선행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각자 강사로서의 노하우와 경력을 가지고 교재를 작업을 했는데요. 자, 기선제압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은 그냥 초등과정의 단순 연산 그리고 반복되는 연산, 문제를 외워서 푸는 방법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고 사고력을 훈련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재라고 해도 조금 부끄럽지만 누구에게 배우냐가 사실은 중요하죠. 초등 과정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 물론 많습니다. 근데 중등 과정을 하시는 선생님께 초등 과정을 배웠을 때 조금 더 개념 간의 연결고리를 잘 찾아주실 수 있겠죠. 그럼 중등 선행만 하시는 선생님보다는 중등 내신, 특히 대치의 내신을 경험해 보신 선생님이 당연히 조금 더 사고를 확장시켜 주실 수 있겠죠. 중등만 하시는 선생님보다는 또 고등 대수, 고등 선행을 하셨던 선생님이 더 유리하실 거고요. 그런 선생님들 저희 SM관에 다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은 저희가 24주 프로그램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이
기선제압 프로그램만 하고 모든 게 다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 고등 선행 과정이라던가 중등 심화 과정, 중등 선행 과정,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프리K모까지 저희가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준비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선제압 대수 저희가 이제 24회차 프로그램의 간단한 이제 로드맵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네, 기하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초등과정, 중등과정 개념을 보는 게 아니라 초등의 심화, 중등의 개념 연결, 그리고 중등과정의 심화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업 특징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개념 정리의 공식 노트, 워크북, 그리고 아까 이제 원장님 강조하셨던 PPT 활용이라던가 또는 체계적인 학습 관리, 이거는 저희 SM 간의 모든 수업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 페이지가 있는데 이거 실제로 제가 수업한 아이의 개념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배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풀이하는데, 수직선 문제는 수직선을 그려서 풀어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의외로 잘 그려서 풉니다. 그래서 이게 다 중등과정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아직 중등과정 시작 안 했는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아직 중등과정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와 같이 중등과정을 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이하고 과제 잘 해오고요. 네, 그리고 PPT로 수업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업하다가 아이들이 선생님 제가 칠판 나가서 풀어보고 싶어요 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꼼꼼한 피드백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조금 더 불러서 부족한 부분 메꾸기도 하고요. 풀이 영상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랑도 어머님이랑도 이렇게 잘 대화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과정에서 중등 과정을 어떻게 잘 준비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중등 과정만 잘 할 것이냐, 고등 과정으로 또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저희 SM관에서 찾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요 기선제압 프로그램 제가 오늘 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랑 자세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다음 주에 또 학원에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회 오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부원장님께서 중등에서 프리K모까지, 고등 심화 프리K모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중등에서 프리K모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네, 아까 처음에 인사드렸는데 한승우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랑 만나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에 대한 부분까지 다 마무리가 되고 중등까지 이제 중등 기본부터 중등 심화 그리고 이제 고등 선행까지 고민을 하고 우리 애가 고등 선행까지 갔으니까 앞으로 이제 특목 자사고 준비를 해야 될까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경시에 욕심이 있어서 K모를 준비를 해볼까 라고 할 때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저를 만나시게 될 거고요. 접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니까 어머님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부분들인데 사진을 좀 찍으시더라고요. 저랑 사진 찍으실 때 역광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보면 저희가 해야 될 얘기가 많아서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게 제가 혹시 못하는 거예요? 중등은요. 중등 기본, 중등 유형, 중등 심화 그리고 고등 수학 과정까지를 쭉 얘기를 드릴 거고, 일단 중등 기본 유형 심화는 이제 전체적으로 중등 선행을 하고中등을 다지고 그리고 중등 심화를 통해서 앞으로 고등 선행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초등 사설 경시라든지 아니면 K모까지 준비를 할 건지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중등 수학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고등 수학은 단순하게 이제 우리 아이가 그냥 고등 과정 가서 잘했으면 좋겠어라는 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제 K모 정도의 수준을 준비하려면 K모 대수의 스킬들은 중등 심화, 그러니까 고등에서의 뭐 실력 정석 정도를 공부를 해야지 기본 바탕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거기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등 수학부터 좀 말씀드리면. 뒷부분에 또 원장님이 기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중등 과정은 어머님들이 좀 아시는 분들은 1학기는 대수로 되어 있고 2학기는 기하와 확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1학기 부분은 주로 이제 방정식이라든지 문자식, 방정식, 부등식, 그리고 함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2학기는 기하 부분, 소위 말하는 논증 기하 부분과 그리고 경우의 수라는 통계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중등 과정부터는 좀 빠르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개통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
저는 거기서 이제 대수에 대한 얘기들은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기하에 관련돼서는 다시 원장님 나오셔서 기하에 관련된 거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대수를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 공부를 하고 이제부터 중등 공부를 하는데 중등 공부를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다음에 3요소 때문에 되거든요. 첫 번째 연산입니다. 우리 애가 계산을 잘 하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잘하는데 중등 과정 와서 연산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가장 큰 허들이죠. 중등 과정 공부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뺄셈입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들어가면 일단 음수와 양수라는 개념에서 덧셈 뺄셈에서 일단 한번 걸립니다. 그 부분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해력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연산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양치기가 필요합니다. 트레이닝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하는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가지고 논리 구조를 쌓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연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트레이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학습지 같은 게 미적분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고등학생들도 제가 작년까지 고3을 수업을 했었는데 고3 아이들도 연산에서 걸리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연산을 해서 틀리거든요. 그리고 연산은 계산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연산이 약한 친구들이 실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제인데 내가 계산은 잘하는데 우리 애가 1차 방정식은 정말 잘 푸는데 언제부턴가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들을 못 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1차 방정식의 활용 처음에 1학년 1학기 때 나오고 2학기 때는 갑자기 1차 부등식의 활용,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의 활용, 이런 활용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결국 1학기 때 활용이 안 되는 친구, 1학년 때 활용이 안 되는 친구가 2학년 때 활용은 여전히 안 되거든요. 결국 그 가장 큰 문제는 1학년 때 1차 방정식 활용해서 문장제가 안 돼서 그래요. 그게 되는 친구들은 연립 방정식으로 바뀌던 부등식으로 바뀌던 이 친구들은 결국 다 계속 잘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고등에 가서도 고등에서는 별로 문장제 문제를 다룰 일은 별로 없지만 문장제 문제는 1학년 때 제대로 해석이 돼야 되고요. 1-1에서의 1차 방정식의 활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2-1 할 때 그때는 늦는 거예요. 사실 1학년 1학기 때 처음 1차 방정식 할 때 식을 제대로 유형별로 어떻게 세우는지 된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고요. 함수는 우리 아이가 2-2까지는 심지어 A급 수학도 정말 잘 풉니다. 2-1까지도 정말 잘하는데 갑자기 3-1 들어왔더니 갑자기 애가 맥을 못 추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함수의 이해가 특히 2차 함수부터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대수는 연산 문장제 함수인데 함수부터는요 결국 이해를 하고 추상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주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수 부분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유념해 두고 우리 아이가 어느 상태가 있고 지금 현재 연산 자체가 안 돼 있구나. 그럼 연산에 대한 서포트를 좀 더 해줘야 되겠네. 그리고 만약에 문장제가 안 되면 처음에는 이해가 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풀어주는 풀이들, 모범 답안들을 정확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연습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연습들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계속 안 되니까 일단은 넘어가고 제일 위험한 거긴 하거든요. 1학년 1학기 때 안 되지만 넘어가면 2학년 1학기 때 또 나오니까 또 해볼까? 그게 아니라 1학년 1학기 때 문장제를 완벽하게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아이의 선행은 되게 빠르긴 하지만 학년이 어리면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 때도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는 정말 잘 푸는데 추상화에 대한 기호와 개념을 쓰면은 아직 아이들의 특성상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수준에 맞게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좀 시켜줄 필요는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잘 안 넘어가네요. 왜 저만 안 넘어가죠? 자, 그래서 중등수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결국 고등수학이 돼요. 물론 중학교 가서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중학교 때 공부를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긴 하거든요. 중학교 때 내신이라든지 수행평가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고등학교 가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특목 자사고를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특목고를 다니고 있는데 당연히 그때는 이제 내신이 중요하죠. 전과목 내신을 보는 학교들도 있고 학교별 특성상 여러 가지 내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중학교 과정에서의 내신은 고등학교 과정에 가서 내신을 얼마나 잘 관리할지를 연습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수학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됐을 때 결국 고등학교 수학을 우리 애가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수학을 하다가 고등학교 수학을 가면 체감적으로 거의 한 20배 정도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누가 측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추상화되는 것도 그렇고요. 문제는 똑같은 1차 방정식이지만 중학교 때는 방정식을 풀어라였지만 고등학교부터는 개수가 문자로 나오면서 케이스별로 풀어봐라. 케이스별로 얘가 이때는 해가 있고 이때는 해가 없고 이때는 해가 얼마가 나오고 이런 형태의 추상화된 개념들을 배우기 때문에 확실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결국 지금 현재 고등수학이 가장 중요한 거는 문과 학생들도 결국 대입에서는 수학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수학을 조금 더 빨리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은 빨리 땡겨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일단 빨리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등 기본 같은 경우는요. 교재로 아이들이 가장 좀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교재로는 일단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편을 쓰고 있습니다.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를 가지고 개념편을 공부를 하고 파워편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요. 과정은 대략 한 12강에서 14강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쉬운 교재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교재들은 보통 이제 그런 과정은 개별로 따로 이제 공부를 하긴 하고요. 저희가 메인 프로그램은 주로 개념 플러스 유형을 활용하고 있고요. 수업은 어떤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냐면 일단 첫째로 과제에 대한 Q&A를 저는 가장 먼저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도 되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들 다시 한 번 더 다질 수 있는 방법으로 과제 Q&A를 하고 그리고 오늘의 개념을 정리하고 예제들을 풀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들을 쓰게 하는데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필기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필기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 정리하고 예제를 받아 적고 하는 거에 대한 시간을 좀 많이 주는 편이고 그래도 좀 힘든 친구들은 모든 수업은 영상으로 제공을 해서 복습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좋거든요. 영상을 제공을 했더니 분명히 뭐 결석한 친구들도 복습을 하기 위해서 보긴 하는데 항상 조회수가 0이라서 좀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그래놓고 봤다고 주장을 하는데 선생님 유튜브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죠. 그 다음에 개별 유형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제를 다 풀어봤으니 너희들이 스스로 유제를 풀어봐야지. 그래서 그러면서 클리닉처럼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다 돌아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분명히 예제를 봤지만 자기께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걸 돌아가면서 요즘과 예전에 많은 차이라고 한다면 수학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자기만의 정확한 풀이 또는 이제 아주 기가 막힌 풀이들을 수업하는 게 수학 강사의 덕목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주고 어떻게 잘 관리해주고 끌어갈 수 있는지가 약간 좀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만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을 다 밀착해서 클리닉을 하고 어떻게 풀고 있는지 특히 이제 저학년 어머님들일수록 더 그렇게 관심을 가지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 클래스가 그렇게 이제 저학년 같은 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8명에서 10명 정도 클래스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데일리 퀴즈를 보는데 저는 이제 퀴즈라고 하면 아이들이 처음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퀴즈를 본다 예 이러다가 그게 쪽지 시험이라는 걸 알고 시험을 퀴즈라고 부르는군요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데일리 퀴즈로 매일매일 퀴즈를 보는데 단원 평가를 보고 아직은 여기서는 누적 테스트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등 기본은요. 네. 중등 기본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중등 유형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유형서로 공부하는 교재는 저희는 일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품이 중등 일품 같은 경우는 사실 중등에서는 거의 내신 교재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대치동이나 이제 목동 같은 학군지에서가 아니라 그냥 서울시 내에서는 그냥 일품 정도는 풀어야 되는 그 정도는 풀어야지 내신 대비의 기본은 되어 있다. 라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일품으로 유형서로 쓰고 있고요. 대신에 쓰는 이유는 개념 플러스 유형의 파워편이 생각보다 문제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아이들의 특성상 문제를 푸는 거 좀 힘들어해요. 양이 너무 많으면. 그래서 양은 어느 정도 적절히 되고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일품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짧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일품은 역시 과제 Q&A 진행을 하고 여기서의 재미있는 특징은 개념을 기억을 해야 되니까 리뷰를 하고 웬만한 문제들은 대부분 과제로 나가고 스스로 풀게 합니다. 대신에 이제 제일 뒤에 있는 최고 난도 문제, 최고 수준 문제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주고 도전을 시키고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유형을 하고 나면 어머님들이 가장 큰 걱정이 그거예요. 우리 아이가 중등 기본도 했고 중등 유형까지 해서 1-1을 했어요. 1-2를 했어요. 어디 학원에 가서 테스트를 봤는데 통과가 될까? 뭐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거 제대로 한 게 맞나? 이빨 빠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유형에서는요. 마지막 한 강은 항상 뭘 하냐면은 데일리 퀴즈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과정 유형 총괄 테스트를 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1을 했습니다. 2-1을 했으면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알아야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과 유형들이 있겠죠. 물론 그건 난이도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난이도는 계속 쌓아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까먹었었던 개념이라든지 까먹은 유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총괄 테스트를 해서 약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약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 유형 테스트는 모든 유형의 기본 문제를 평가하고 누락되는 개념과 유형이 없도록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문항수는 50에서 60문항 정도. 문제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뭐 RPM이나 센의 이제 대표 유형 정도의 문제들을 주로 물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빨 빠지는 개념이 없도록 유형을 보고요. 중동 심화 얘기가 제일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수업을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중동 심화는요 크게 경시를 입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KMO로 대표되는 각종 경시 대회, 물론 사설 경시들도 굉장히 많죠. 라든지,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KGMO가 시행됐었죠. KGMO가 아마 이 중에서도 아마 참여하신 어머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진 건 맞거든요. 그리고 사실 KMO 같은 경우는 점점 정수 부분이 약간 약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KGMO에서는 정수 문제랑 조합 문제가 되게 어렵게 많이 출제가 됐어요. 요즘 아이들 조합 되게 못하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2-2에서 조합 부분이 많이 빠졌어요. 축소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노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원래 영재성이 있는지, 아이에게 영재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지 보는 가장 중요한 단원이 기하와 조합입니다. 근데 이번에 KGMO에서는 조합 기하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도형이 가능성 있는 도형의 개수를 세라, 도형의 쌍을 구해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경시문을 위해서는 당연히 중등심화까지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특목 깊이죠. 우리 아이는 KMO 금상을 받았으니 그걸로 됐습니다. 그냥 실업계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어머님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아이가 특목고에 가서 좀 편하게 또는 이제 재미있게 자기랑 같이 즐겁게 공부할 친구들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시겠죠. 특목고 입시에는 물론 자사고도 있고 전국 단위 자사고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가 수학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과학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어머니들이 영재학교 과학고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를 위해서도 당연히 그 첫걸음은 중등 심화로 준비가 돼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지만 고등수학이죠. 고등수학에 들어가는 추상화를 위해서는 중등심화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등수학을 원활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고등학교 내신 1등급, 물론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불안감들이 되게 많잖아요.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제 2등급은 의미가 없어, 내신은. 1등급을 받는 게 쉬워진 게 문제가 아니라 2등급의 레인지가 너무 넓어져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1등급 약간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수능으로 수능을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 아이가 수학 말고는 바보거든요. 이런 경우 논술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느냐, 이 모든 수학 실력을 기르는데도 중등 심화는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중등 심화는 저희는요 크게 A라인과 B라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눈치를 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A라인은 바로 A급 수학을 말하는 거고요, B라인은 블랙라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A급은요 개정이 잘 안 됩니다. 개정이 잘 안 돼서 현재 교과 과정과 좀 동떨어진가 아닌가라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예전에 있었던 문제들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깊이 있게 학습할 수가 있어요. 단점은 개정이 안 돼서 A급으로 내신 대비를 하기는 쉽지 않고, A급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고등수학을 잘한다라는 보장은 조금 없긴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경시 문제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기도 해요, 어떤 문제들은. 근데 블랙라벨 같은 경우는 사실 똑같은 심화 문제집이긴 하지만 대부분 고등선행이랑 고등이랑 연결되어 있는 학력평가라든지 모의고사 기출문제까지 실어놓고 아이들이 고등과정과 어떻게 좀 심화로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교재거든요. 그래서 둘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A급 같은 경우는 문제량이 좀 많긴 하지만 블랙라벨 같은 경우는 약간 문제량이 좀 적기도 하고 A급도 사실 유형에 좀 약간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자 센을 같이 붙여서 문풀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중등심화 교재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사진을 찍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빨리 넘겼나요? 네.
일단 A라인 강의의 특징은 결국 스텝 A가 초점이죠. A급 공부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스텝 A 문제의 정답률이 얼마입니까? 어머니들 스텝 C는 다 맞아요? 관심이 없으세요. 스텝 B는 한 80% 맞습니다. 그것도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스텝 A를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 풀어내나요? 자기 스스로 풀 수 있나요? 그래서 모든 수업은 A급 수업은요. 스텝 A를 어떻게 학생 스스로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수업 과정은 일단 첫 번째 개념을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개념도 정리해주고 문제에 따라서 고등선행이라든지 정시 개념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아예 그냥 A to Z를 다 설명해버리면 아이들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네가 알아야 되는 개념을 살짝 정리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도전해봐 라고 정리를 해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문제 분석을 시켜서 문제 도전을 하면은 좋은 풀이가 나오기도 하고 아이들이 좀 풀기는 풀었는데 힘으로 돌아가면서 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풀이 나름대로도 좋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학생이 푼 풀이고요. 잘 보시나요? 두 번 제가 넘겨버려가지고 왜 저만 잘 안 될까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학생이 푼 풀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고등과정에 있는 개념을 알아야 돼라고 제가 설명해준 부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이제 설명을 쓰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풀어가는 여학생입니다. 실제 학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가우스 기호를 이용하는 개념들을 설명해주고 스스로 풀어가는데 힘들면 선생님이 정리한 것을 깔끔하게 쓰는 이런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급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과제도 스텝 A를 수업 시간에 다루고 문제를 풀거나 도전하거나 그리고 선생님이 풀어준 개념들을 정리했거나 이것들은 다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과제는 항상 스텝 A의 복습 과제가 나갑니다. 다시 한번 풀어와라는 과제가 나가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유형 과제가 이제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같은 경우는 스텝 A를 누적해서 테스트를 봅니다. 네, 1단원 하면 1단원 테스트, 2단원 하면 1, 2단원 테스트, 3단원 배우고 나서 1, 2, 3단원 테스트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만들어주고 데일리 테스트, 데일리 과제들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B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친구는 이제 경시보다는 내가 중등심화를 거쳐서 고등과정 가서 대치동에서 고등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친구들이 보통 선택하는 과정이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B라인 강의의 특징은 일단 당연히 스텝 2와 스텝 3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기본 개념 확인하고 똑같습니다. 추가 개념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고등과정을 땡겨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과정에서는 이렇게 확장이 돼라는 것을 좀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추가 개념 확장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주로 이제 스텝 2랑 스텝 3는 이제 문제 분석을 통해서 도전시키고 그 다음에 해결 전략을 정리해주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네가 정리를 해야 돼라는 형태로 정리를 좀 해주는 타입입니다. 고등수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등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등과정이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고등과정은 프리케이모 과정까지를 다 범위를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케이모 과정을 제가 PT로 많이 넣지는 않았는데 프리케이모 같은 경우는 KMO 입반을 위한 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저학년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KMO를 대비하는 학원의 입반을 위한 반이긴 하지만 기왕 입반하고 1차 입상을 하고 입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시작하는 반이고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물론 기하와 대수거든요. 정수도 양이 많이 줄어있고 조합은 아이들이 잘 못하긴 하지만 조합도 역시 고등수학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등수학에서 공통수학 1, 2의 실력 정석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학습을 해야지 제대로 학습을 해야지 기하적인 스킬, 대수적인 스킬들을 좀 장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고등수학 과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특목고부터 대입까지 입시 경쟁력 위해서는 고등수학을 해야 됩니다. 수학적 사고력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랑 세 번째가 비슷한 얘기긴 한데 시간 효율을 높이는 학습 로드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되게 재밌는 얘기일 수 있는데 고등수학을 고등학교 가서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어머님들은 그 걱정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많아요, 해야 될 게. 수행평가도 유세도 나왔잖아요. 수행평가 문제 때문에. 일단 저도 이제 저희 애가 고1이라서 막 피부로 와닿거든요. 애는 정말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막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일주일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아빠. 고등학교 가서는 고등선행이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냥 다음 학기 선행도 힘들어요. 현행밖에 못하죠, 원래. 그래서 그 전까지 효율적으로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그럼 중학교 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보다 중학교 때도 선행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4번의 시험이 있고요. 적어도 2, 3주 정도 시험 대비를 하게 되고, 학원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뭐 비슷한 학교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오픈반 같은 경우는 학교가 다르면 중간고사 기간, 시험 기간 자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국가에서 시험 기간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 주에만 시험을 치세요. 그 정도로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우리 아이가 좀 폭발적으로 수학 좀 잘하는 경우, 잘 따라오는 경우 폭발적으로 양을 늘릴 수 있다는 기간은 초등 과정입니다. 초등학교 때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잘하는 친구일수록 지적 호기심이 강하거든요. 그 호기심을 계속해서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고요. 근데 왜 고등수학을 우리는 수학의 정석을 고집할까요? 네, 수학의 정석을 되게 재밌는데 1년에 100만 원 정도씩 팔리는 책인데 아직도 그렇게 팔린다고 여러분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수학의 정석을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더 많이 삽니다. 실제로. 네. 중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사는 책이고 실력 정석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실력 정석은 중학생이 더 많은 책이 돼버렸거든요. 물론 특목고를 가서 특히 과거 영재고의 친구들은 당연히 보는 책이고요. 일반고에서는 잘 보지 않는 책이 돼버렸는데 정석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석의 장점은 생각보다 예전의 교과 과정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예전의 교과 과정이 경시에서의 대수 스킬들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 이 두 가지를 보는데 단점은 뭐냐면 책이 굉장히 분친절하고 생각보다 문제가 굉장히 많고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친구가 중학교까지 공부를 되게 열심히 잘했는데 정석을 받아본다. 문제가 되게 어려워져요. 물론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실력 정석까지도 아니고 기본 정석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개념도 잘 따라오고 예제 유제도 잘 푸는 친구가 연습 문제를 만나면 맥을 못 춥니다. 그래서 정석을 이거 한 번 더 봐야 되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7바퀴까지 도는 친구를 봤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되냐면 개념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여전히 연습 문제는 못 푸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고등학교 수학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일단 보겠습니다. 똑같은 아까 중3은 2차 방정식이 가장 어렵다 그랬잖아요. 중3의 2차 방정식과 고1의 2차 방정식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언뜻 보면 똑같은 문제지만 풀이 과정만 보셔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 친구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벽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잘 풀었는데 나 분명히 잘 풀었는데 근데 식으로 그냥 풀면 되는 힘으로 풀면 되던 게 그래프까지 활용을 해야지 풀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벽을 만났을 때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이 벽을 넘어서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벽을 넘어설 수 있게 저희는 이제 단계별 확장을 하는데 그냥 물론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 자체도 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계단을 좀 낮추려고 저희는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수업 단계는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초 다지기 단계가 있고요. 기본 정석과 기본 정석에서 바로 연습 문제로 가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본 정석의 예제 유제랑 RPM에 있는 문제에서 어느 정도 유형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는 과정을 첫 번째 단계로 넣어서 아이가 정확한 개념을 숙지하게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실력을 이제부터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 정석의 예제 유제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실력 정석의 예제 유제를 풀고 다시 한 번 더 개념을 보게 되면 기본 정석의 연습 문제를 이제부터 풀 수 있는 능력치가 생깁니다. 실제로 지금 2단계 수업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습 문제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선생님.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잘 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실력 정석 연습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실력 정석의 연습 문제와 그리고 고등 심화 문제들을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심화 완성을 시키는 3단계 구성으로 벽을 낮춰서 계단을 만들어서 이 친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찍으셔도 됩니다. 역광 조심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수업에 대한 특징만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크게 개념 노트와 누적 테스트 1대1 클리닉으로 고등 수업은 지정되어 있고 이거는 프리케이 모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정석 개념이 이렇기 때문에 개념 노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스스로 개념 노트를 쓰게 만드는 거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학년이 높은 여학생이 직접 쓴 겁니다. 제가 쓴 거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잘 못 씁니다. 네, 개념을 스스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줬다. 이거는 정말 잘 썼죠? 이거는 남학생인데 몇 학년일 것 같아 보이십니까?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쓴 개념 정리한 노트입니다. 찍으셔도 됩니다. 네, 어머님한테 허락 받았습니다. 네. 확대까지 됐네요. 네. 남학생입니다. 저거는 이제 함수값을 보고 판별식 축의 위치를 봐야 돼.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한판 축이라고 외우렴. 근데 거기에다만 이제 다 색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적 테스트를 보고 있고요. 이것도 누적 테스트는 매주 누적해서 보는 거고, 이거는 12점 만점에 11.5점 받은 친구입니다. 에이스죠. 이 친구도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풀이 과정 이렇게 다 쓰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친구도 뭐 만만치 않은데 이 친구도 네, 같은 점수네요, 그렇죠? 둘 다 남학생이고요. 일단 글씨는 이 정도로 다 써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 내 개별 클리닉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클리닉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 내에 개별 관리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 내에서는 과제와 교재 검사를 하며 그 다음에 개별 질의응답을 그때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요. 고등수학을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두 모아서 주말 클리닉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주중 시간에는 그냥 과제 검사하고 개별로 아이들과 터치를 하는 편이고 주말에는 어떤 게 있냐면 어머님들이 학원이 특히 저학년일수록 학원이 종류가 많고 30분 단위로 막 쪼개서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어머님들이 수학적 역량이 뛰어나시겠지만 정석 답 연습 문제를 풀어주시거나 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제 같은 거를 집에서 하는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어제 콴다를 8번 찍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클린 시간을 보내주시면 선생님 앞에서 과제하면서 그때그때 질문하면서 과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으로 맞춰 놓은 거예요. 이거는 호응이 계속 좋고 아이들이 늘어나면 시간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공부를 한 거고요. 이거는 과제로 문풀로 푼 거고요. 이것도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고요. 이거는 학생이 오답을 한 겁니다. 훈련이 잘 돼 있는 친구죠. 네, 그래서 오답을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풀이를 포스트잇을 붙여서 일일이 다 이렇게 쓰는 친구입니다. 아이고 감동 받으셔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업 이후에 관리만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업 이후의 관리는 일단 매일매일 카톡으로 피드백 드리고요. 그리고 복습 영상을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왜 라이브러리라고 했냐면 수업 피드백은 이런 식으로 배운 내용과 보내드리면 어머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집에서 이제 문제 푼 거를 사진을 찍어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피드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습 영상 라이브러리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는 아이마다 이렇게 사이트가 개설이 돼요. 아이들마다 사이트가 개설이 돼서 그리고 그 아이의 퀴즈 시험지, 그 다음에 그날 본 시험지의 원본, 그 다음에 복습 영상 리스트가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퀴즈를 봤는데 시험지를 안 내놓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요. 다 스캔해서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어머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요. 네, 이렇게 수업 영상을 진행하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설명회는 지난주에 원래 고등 설명회를 저희가 한번 했기 때문에 저희 그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또 자세한 내용도 있으니까 자세한 상담은 따로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다시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일단은 이제 어머니도 이제 가만히 물론 많이 사진도 찍고 적극적인 리액션도 많이 좋으신데 아마 이제 좀 이제 지루하시면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은 정신이 깨어 있게 하려면 대답도 많이 해야 되고 손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거기 이제 상담 신청지 있으니까 그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 하나 이따 그 어머니들이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거 왜 저 안 줘요? 근데 나가실 때 받으시라고 한 건데 여기에 가방도
일부러 아이들이 이런 개념 꼭 오랫동안 기억했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프린팅 해놓은 건데 원래는 제가 이렇게 옷으로 몇 장 만들어서 수업에서 입고 다니려고도 했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모두 다 이렇게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이 가방이 벌써 3번째 버전이거든요. 제 목표는 대치동에 이 공식이 100개가 돌아다니게 하는 게 서로 다른 가방 100개가 돌아다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요게 이제 포스터가 있는데 자,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제 한글 배우고 이렇게 할 때 한 것처럼 이 100개가 다 정리된 포스터거든요. 이거 벽에다 이제 붙여놓고 애들한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면 도움 될 거고 이 포스터에 나오는 내용이 아까 그 공식 복습 영상이랑 연결되는 거니까 그거랑 같이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그 공식 복습 영상은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따 상담지 내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이제 아직 아이들에 따라서 우리 아이는 조금 더 몇 년 뒤에 이 수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친구들도 뭐 이렇게 상담지 안 내셔도 다 드리긴 할 건데 혹시 약간 고민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으면 상담지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또 연락 계속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빠르게 마무리해야 되겠죠. 기하랑 어떤 종합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이상적인 어떤 기하에 대한 상을 한번 같이 잡아볼까요? 아이가 기하에 대한 정의와 성질, 주요 공식을 만약에 다 알고 있다면 좋은 것 같아, 이상적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주요 유형들을 풀 수 있고 킬러 문제들도 어떻게 푸는지 주요하게 익혔다. 좀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아이들이 그러니까 답만 맞추는 게 아니고 서술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런 게 확인이 가능하면 되게 이상적인 것 같아. 또 더 나아가서 아이가 처음 보는 문제라도 문제 조건들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 전략을 가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자,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뭐 과외 선생님처럼 또는 아이가 과제를 했는데 그걸 올바르게 정말 그 전문적인 선생님이 봐줄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결국은 이상적인 어떤 기하 학습이라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제 기하 수업에 이제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연계되는 심화 이론들까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개념을 자기가 정말 다 알고 증명할 수 있고 서술형 풀 수 있고 처음 보는 문제도 조건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내거나 분석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 없는 문제들도 심화 연계된 이론들까지 배워서 앞으로 만들어질 킬러 문제에 대한 대비까지 했다. 엄청 이상적이죠. 그 이제 수업이 다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이제 수업을 많이 제 수업을 찾아주시는 건데 바로 이 포스터입니다. 뭐 확대도 해볼까요? 이거 그림 하나하나도 제가 다 그리고 제가 다 이제 디자인한 건데 잘 그렸죠? 일단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아이들이 이걸 다 어떻게 하나 싶긴 하겠지만 매 수업할 때마다 개념 복습하고 집에서도 영상 보고 시험 보고 중2 거 다 배웠으면 그걸 서술형 공식만 외우는 시험도 있고 부분 나눠서 하는 서술형 시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아이들이 이거 뭐 그냥 혼자 쫙 읊을 정도로 됩니다. 하지만 제가 사실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표는요, 공식 100개를 다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가시다 보면 노트 샘플도 보실 수 있는데 그 친구는 조금 고학년이었습니다. 이제 민사고에 합격한 친구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거 노트 너 너무 필기도 잘하는데 좀 이렇게 샘플로 해줄 수 있냐? 아르바이트 삼아 너가 그동안 배웠던 걸 정리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했더니 저도 한번 총정리 한번 해볼 겸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그 친구가 남겨준 건데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아무것도 안 보고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정리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험 보려면 한 3시간, 4시간 거의 K모처럼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못하지만 부분 하는 내용 전체적으로 그 정도까지 트레이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자, 이거 또 나왔네요. 이게 제가 아까 삼각형 파트고 사각형 파트가 약간 재밌어서 제 말을 또 빠르게 명쾌하게 잘해요. 들리세요? 네. 네. 이게 아마 지금은 요 영상 통해서 이제 그 마이크 음향 통해서 나가는 거라 소리가 좀 울릴 건데 실제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이 조금 빠른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을 항상 빠르게만 하는 건 아니고 천천히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거 이제 간단한 거는 후루룩 얘기할 때도 있고 한데 아이들이 선생님이 정말 말이 빠른데
귀에 쏙쏙 꽂힌다고 하더라고요. 잘 들려서 이제 아이들과도 호흡이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되게 좀 중요한 내용인 건데 이 전체적인 기아 프로그램을 한눈에 좀 정리를 했어요. 자, 이거 각각 옆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사진 찍으셨으면 집에서 또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선제압은 자, 대상은 사실 대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선제압은 초 5, 6부터 중1 연계성이 있는데 연계성 부분을 하는데 사실 학년에 대해서는 제각각일 것 같습니다. 누구는 조금 초등 과정을 했지만 약해서 안전하게 가고 싶은 조금 고학년도 있을 것이고 좀 확실하게 빠른 저학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 연말에 12월부터 대모집을 할 거기 때문에 개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 반으로 학년별로 좀 레벨을 나눠서 진행할 거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선제압은 초등 뭐 5, 6과 중1과 연계해서 하는 내용인 거고 범위 주 2회 주 2회로 2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입퇴 범위는 다 나와 있어요. 사실 기선제압에 대한 고민은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중등 위주로 수업을 많이 했는데 이게 초등 과정에 다 배웠다라는 것도 아이들도 인정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 이거 배우지 않았니? 근데 왜 못해? 라고 해보면 초등 과정에서 제대로 이제 배우지 못했거나 아까 왜곡이 발생해서 오히려 더 엉망이 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대수도 그렇고 기하도 그렇고 그런데 대수 같은 경우도 활용 문제들을 아이들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수학을 해도 좋아해서 활용을 좀 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단어를 배워도 개념 알려주고 활용은 계속 똑같으니까 늘 활용은 잘했습니다. 근데 그럼 거꾸로 내려가다 보면은 만약에 함수부터 가볼까요? 중3 함수 배우고 활용 왜 못하지? 내려가 보면 중2에 있는 활용부터 못했네. 중1의 활용부터 못했네.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 초등 과정부터 꼬여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결국은 아이들을 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의 시작은 초등부터 명확한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명확하지 않게 정확한 개념이나 연계성이나 강조점 없이 그냥 아이들이 배우고 문제만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많이 왜곡이 발생했다. 초등부터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선제압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금씩 저희가 아래로 이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선제압은 이런 과정인 거고요. 기선제압 통해서 초등에서 중등 연계성 있게 확실하게 개념을 잡는다면 이제 기하 1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하 1단계에서 조금 중1 부분을 강화하고 싶은 친구들은 기하 1 풀이를 통해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하 1은 자 이제 가끔 질문하세요. 기하 1은 중1 거고 기하 2는 중2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기하 1도 중1, 2, 3 다 있고 기하 2도 중1, 2, 3 다 합니다. 물론 기하 1단계랑 기하 2단계는 중1 파트는 매우 약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하의 메인은 중2, 중3인 거거든요. 그 부분에 강조점 찍고 중1은 약간의 정리 정도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걸 아직 제대로 안 배운 친구들이 기하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기 위한 게 바로 기하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 2단계는 중등을 한번 배웠어요. 기하 1단계를 통해서 배웠거나 다른 학원에서 기하를 한번 배워서 다 한번 끝내긴 했는데 기하를 심화로 뭔가 총정리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은 친구들이 기하 2단계 수업을 듣게 됩니다. 당연히 중1, 중2, 중3을 꽤나 개념과 심화로 이렇게 잘 정리하는 수업인 거고요. 중간에 이제 조합이 있는데 참고로 1학기, 2학기라는 큰 블록 속에서 1학기가 대수고 2학기가 기하여서 어머니들은 그 큰 블록만 자꾸 하시게 되는데 수학에서의 센스는 사실은 정수랑 조합이 그 센스를 만들어 가거든요. 똑같이 배웠는데 뭐 이런 거죠. 재료도 똑같고 도구도 똑같은데 누가 만든 음식은 맛있어. 누가 만든 음식은 생각보다 별로야. 이게 약간의 조미료든 뭐든 그 손맛 차이인데 그런 센스를 결론적으로 이 조합이랑 정수 같은 파트가 결국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조합이 요즘 아이들의 능력치가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조합도 꼭 하고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하 3단계는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킬러 문제들입니다. 킬러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변형된 문제집들에 실려져 있는 건 경시 문제를 변형해서 실어 놓은 거고 여기서는 그런 킬러 문제들에 대한 원판으로 트레이닝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아이들이 기하 3단계 과정까지 하면은 기하를 보는 눈이 매우 이제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조합 2단계, 그 다음에 기하 4단계. 기하 4단계는 작도 쪽에 대한 개념이고 KMO 이제 프리 KMO 단계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그래도 기하 자리가 조금 더 여유 있었는데 요즘 많은 어머니들이 찾아주시면서 기하가 생각보다 마감되는 반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기하 1단계 하기 전에 조금 중1거 약한 사람들 기하 풀이를 듣도록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기하 풀이에서 이미 한 17명의 아이들이 들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상당수가 기하 1로 넘어가야 했고, 그러니까 기하 1을 들을 아이들의 자리가 별로 없었고, 신규생들이 모집을 많이, 어머니들은 듣고 싶었는데 자리가 별로 없었죠. 그 다음에 기하 2 정도부터 듣고 싶은 어머니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기하 1에서 기하 2로 마감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부 친구들 빼고는 거의 다 그대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자리가 별로 없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과정들은 미리미리 조금 더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학원 내부적인 어떤 우선순위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당연히 이제 재원생 뭐냐면 저희한테 미리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우선적으로 당연히 그 다음 반에 배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어떤 뭐 실력 있는 친구들도 재원생이 조금 더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입태에선 실력 순이고 그 다음에 신뢰 순이다. 때로는 요거는 거의 준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이 신뢰 순이라는 건 어머니들도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오신 분들은 그런 신뢰를 가지신 분이죠. 뭐냐면 학원에 보면 설명회 오고 뭐하고 간다, 입태 본다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취소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요즘 경향이 뭔가 링크가 뜨면 일단 다 신청해요. 일단 신청.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 신청하고 봐. 그래서 요즘 예전에 비해서 참석률이 전체적으로 경향이 좀 낮은 편인 거거든요. 근데 학원에서는 저희도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조금 반복적인 거 다 체크해 놓습니다. 이 어머니 약속 잘 안 지키셔 해서 이렇게 체크하는 칸이 있어요. 내부 프로그램에.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도 꼭 신뢰를 지키시는 게 서로가 사실 좋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무슨 과정으로 봐야 할까?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초등 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거는 아이들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초4, 초5, 초6 그런 친구들은 기선 제압을 통해서 중등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좋겠다. 우리 아이는 한 중1 1-1까지 했는데요. 초등 기하가 충분히 자기가 강하다라고 하면 기하 1 프리로 갈 수 있겠죠. 2학기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약하면은 기선 제압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좀 꽤 긴 기간 동안 다양한 과정을 세부적으로 트레이닝 하거든요. 자, 2-1까지 진행을 했다면, 근데 2-1 했어도 중1 과정이 약하다면 기하 1 프리 통해서 밟고 가는 게 좋고요. 잘 됐다. 기하 1단계 입반이 가능합니다. 이런 친구들, 중3 과정 진행하는 친구들도 중2계를 하긴 했지만 좀 다 까먹은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1단계부터 하는 게 훨씬 더 아이들 트레이닝적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잘 되어 있다고 하면은 중간 입반이거나 좀 더 준비해서 기하 2단계 입반도 뭐 가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중등이 다 마무리되었는데 기하 부분을 아주 잘하는 건 아니다. 또는 잘했던 것 같지만 까먹은 것 같다 하면 기하 2단계, 대부분 기하 2단계를 하게 돼요. 시험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기하를 아주 잘한다. 기하를 아주 이제 잘한다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기하 3단계 정도 반을 배치되는 거고요. 경시를 고려한다면 기하 3단계하고 4단계로 이어서 가면 되는 거고, 경시를 고려하지 않아도 요즘 기하 3단계까지 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그런 킬러 문제들을 보는 눈 자체를 길러야 하기 때문에 3단계 과정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기하 3단계는 대부분 증명 트레이닝이어서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제 기하 2단계 전체 과정이 그런 증명하는 트레이닝 자체를 하거든요. 논리성을 강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마친 친구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따라오게 돼요. 자, 요거는 저희 이제 시간표에서도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참고로 어떤 과정에 따라 시간표가 계속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기하 1단계 조합, 기하 2단계, 그다음 기하 3단계 쭉 기차처럼 쭉 연결되거든요. 이런 과정 때문에 한 자리에 차지해서 그 수업을 시작하시면 큰 이변이 없는 한 계속 쭉 커리를 타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선제압 같은 경우 그거의 앞 단계이기 때문에 기선제압을 듣는 친구들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열리는 이제 주말 기하 1단계 반으로 주말이나 이제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의 어떤 특강들을 기하 1단계 이 수업들을 열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그 반에 입반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일 또 나왔네.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미리 계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내용인데, 이 커리에 대한 지금 각각각을 다 설명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그림에 또 정리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죠. 이 부분인데요. 자, 뭐 한번 일단은 기선 제압으로 초등 후반부터 중등이랑 연계성 있는 부분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을 하게 되면 사실 중등에 있는 내용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차곡차곡 트레이닝이 잘 되고,
사실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느끼기에 너무 어려워하면 어떡하지라는 부분도 있어서 집에서 부모님도 조금 도와줄 수 있게끔 약간 풀이가 다 있는 답안지가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수업 와서는 아이들의 공통된 질문을 폭넓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약간 운 좋게 맞거나 그런 것들을 다 티를 안 내거든요. 숨기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들의 질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그런 걸 좀 폭넓게 질문을 받아가며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하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영상 처음에 나왔는데 아이들 트레이닝 되게 잘 시키거든요. 개념도 익히고 그게 이제 기선제압이고 그 과정을 끝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중1 과정 응용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초등에서 중등 연계성 있게 했다 하더라도 중1 과정의 문제를 그래도 한 권 정도 푸는 게 어머니들도 뭔가 안심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다시 한번 마무리 응용으로 넘어가죠. 기초는 됐으니까. 자, 그럼 여기 이제 밑에 줄은 큰 틀에서 이제 대수 쪽 라인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중등 2-1, 3-1, 그 다음에 기하를 쭉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기본적인 중등 기하의 틀을 잡았기 때문에 기하 1단계, 2단계 쭉 따라가는데 전혀 문제 없이 아주 잘 따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수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연산적인 부분이 잘 됐을 때 이제 심화로 가야 하기 때문에 2-1, 3-1 기본 응용을 같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심화가 여기서부터 들어갔는데 이 노란색 진한 부분이 A급 수학, 아까 A라인, B라인 했던 한승훈 선생님이 강조했던 그 라인인 거고 결국은 A급 수업을 들었어가 아니라 그 A스템 문제를 이제 내가 스스로 풀 수 있게 됐어라는 것까지 만드는 게 저희 수업의 목표거든요. 그러면 기하는 2단계까지 한 상태에서 중2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이닝이 굉장히 잘 된 상태에서 심화를 보는 눈이 생긴 거고 또는 그리고 또 3단계까지 한 상태에서 중3 과정을 보기 때문에 그런 심화적인 부분에 대한 증명 트레이닝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대수도 기본이 됐기 때문에 심화적인 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수 1, 2 자, 공수는 1단계, 1단계, 2단계, 공수 2의 1단계, 2단계 한 다음에 심화로 3단계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 대수 단계. 그리고 이 프리케모 현재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프리케모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시 작도에 대한 부분 정수 그리고 중등에 대한 극심화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경시 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도약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커리. 이거는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앞으로 이제 계획이 저희가 잡혀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학습 전략 설명회가 잡혔는데 초1, 2 대상인데 이거 꼭 요 나이대가 아니어도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보시는 데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현재 초1, 초2면 내년 초2, 초3인 것이니까 요 정도 친구들 수학이 어느 정도 준비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아이 아직 초등 초반 하고 있는데 아니면 우리 아이는 또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지금 최종적으로 거꾸로 가볼까요? 12월에 대개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입퇴는 10월 중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기선제압 준비반을 개강을 하는데요. 이 기선제압 준비반에서는 사실 기선제압 프로그램이 가벼운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이 준비 과정 속에서 초 4, 5, 6에 대한 종합적인 연산, 꼭 필요한 핵심 연산이랑 주요 개념들을 좀 정리하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이 반에 충분히 잘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수업인 거고요. 이것에 대한 입퇴나 그 부분도 그 이전에 일정이 잡히겠죠. 그건 학원에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기선제압 준비반, 자, 준비반은 이제 수요일 1회 반으로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월금 화목반으로도 개강이 다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 1회 반이랑 주 2회 반 정도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수정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기선제압이 요 10월 달로 하면서부터는 준비반을 주 2회로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조금 더 저희가 좀 짧게 가는 거기 때문에 주 2회로 지금 8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3시에서 6시 수업이랑 6시에서 9시 수업 월금 화목반 각각 열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어린 아이들과도 호흡이 좋은 선생님을 또 모시고 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문자로 또 나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저학년 친구들이 이곳에서 확실하게 어떤 수학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의 모습을 이제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선제압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강이 될 예정이다. 일단은 전체적인 과정은 자 이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게 이제 사실 어머니들이 Q&A를 써주신 내용만 해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AI한테 이거 한 5개 질문을 요약 좀 해줘 라고 했는데
그 친구도 좀 뭐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Q&A를 지금 뭐 제대로 답변을 다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아마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지금 저기 이제 각 상황이 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나가서서 이제 조금씩 간단한 상담은 지금 저뿐만 아니라 모두한테 조금씩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어떤 질문이나 그런 것들 학원 전화나 이 다음 주 수요일 간담회 설명회에서 또 진행하면 어떤가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여기서 일정은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